안녕하십니까. 조선풍수철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풍수지고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소는 누가 키우나입니다. 풍수지리학을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풍수지리학이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라고 저는 풍수를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기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국어사전을 한번 보니까 똑같습니다. 국어사전에는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의 내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과학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이라고 했고, 이 국어사전에는 당시에 풍수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이라고 했겠죠. 자, 이와 같이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 결정된다. 흥하고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행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풍수지리학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정말 소는 누가 키우나인데요. 저는 이미 우리나라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운이 생실돼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풍수지리학은 바로 운을 결정하는 학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에 의해서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똑같이 인간사, 세상사가 다 적용된다. 심지어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바로 보니까 풍수지리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숨은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잖아요. 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은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 분의 기도 기운기자입니다. 분의 기. 이 분의 기가 좋으면 그곳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분의 기가 나쁘면 하는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하겠죠. 발전하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도 어느 당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나라라든지 다 이 분위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은 정말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을 긍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것을 제가 다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한번 과학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전 세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되는 것도 바로 제가 15년 전에 예언한 대로 나라의 국운이 상실돼서 나라가 망한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참, 그래서 이런 것을 학자로서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나라에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거 밝히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자연의 이치를 밝힌 건데요. 인류가 이 자연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연의 원리와 이치와 그 요소를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박민찬이가 이걸 밝혔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고, 앞으로 미래가 없다,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이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관심 갖고 저하고 토론을 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 한다면 우리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연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을 정말 밝혀냈어요. 어렵게 도선 풍수 1000년 만에 이걸 밝힌 겁니다. 어렵게 밝혀냈어요. 밝혀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이렇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우리 국민이 나라에서 아무도 이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저는 지금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밝힌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나라가 잘못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너무나 잘못돼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거 원인도 모르게 왜 이렇게 잘못돼가고 있지 할 정도로 다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젠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젠 비명을 지를 겁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도 왜 우리 국민들은 나라에서 이것을 왜 아직도 몰라보느냐 이겁니다. 제가 너무 참 이런 입장에서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걸 못 알아본다니 이거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어느 개인에게 제가 풍수 연구가가 그 집의 운명을 조사해 보니까 망하게 되었다. 이 집에는 이래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 개인들은 저한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망한다는데, 그리고 이 박민찬이라는 사람은 이 나라의 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계 재계를 풍수학적으로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미 저 혼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사망까지 제가 예언을 해서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된 후에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또 뭐 우리나라 정계 재계 분들을 지금 다 얘기했는데 이미 그것은 다 예언을 한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민찬이라는 사람은 도선 풍수 전수자로서 정말 이런 그 운명을 예언하는데 정확히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맞았다. 이렇다면 이 개인에게 그런 사람이 개인에게 정말 그 집이 운이 다 돼서 아니면 어디가 운이 쇠약해져서 그것을 그 집에는 망한다고 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한테 매달릴 겁니다. 매달릴 거예요. 그런 방법을 좀 해달라라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 집은 지금 나라가 망하듯이 망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망하는 과정이 되었다면 개인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아. 저 박민찬 선생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럼 빨리 어떤 방법을 하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 어느 기업한테 제가 기업은 그 터가 어떻기 때문에 정문이 어떻기 때문에 또 아니면 CEO가 운명이 다 됐기 때문에 뭐 그 기업은 얼마 있으면 얼마 후에는 언제부터 어떻게 될 것입니다. 잘못됩니다. 이러면 그 기업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한테 달려들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좋은 방법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라가 잘못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못된다고 얘기했으면 우리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우리 국민이나 이걸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왜 그렇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박민찬 풍수연구가가 지금까지 풍수적으로 말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자, 그것만 가지고도 저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 살리는 방법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개인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개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란 일이 이렇다는데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왜 그런가? 또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개인한테 이랬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애국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개인한테 그랬다면
개인만 생각하는 거지. 이 도대체가 이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국가는 내 부모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예요. 나라가 없어 보세요.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나라 없는 소름. 일본한테 그런 일제시대라는 것도 겪어봤고,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통해서,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런 민족의 아픔도 있고, 또 다른 나라를 보세요. 월남이나 이런 정말 나라 뺏기는 나라 많잖아요. 뺏기는 게 아니라 나라 전쟁이 나가지고 아주 쑥밭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 보시라고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도 그런 걸 당해봤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데 왜 아무런 관심이 없느냐 이겁니다. 정말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 키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정말 이 나라의 애국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런 사실을 국회 정론관에 가서도 기자회견을 했고, 또 그 유명하다는 채널 A 박정진 캐드라마 2012년도에 국회의사당에 가서 얘기한 거는, 기자회견한 거는 2007년도에 했고요. 2012년도에 캐도남마에 가서 또 이런 사실을 얘기했고, 그동안에 이 언론에 제가 40여 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또 2015년에 국회에 가서 포럼을 했습니다. 국군용성법, 나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 정도로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나라에서 알아보고 정말 이 관심 가지고 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손에 쥐어져도 모르기 때문에 바보다 그랬어요. 바보. 바보입니다. 멍청이에요.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니까 하는 거예요. 저니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쓰지를 않고 있으니까 바보지 뭡니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바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내 나라 내가 살려야죠. 저는요, 하도 답답해서 그 강남에 서울 무슨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회원이 350명이래요. 저도 그 회의에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국회의원들도 많고 전직 장관했던 사람들, 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350명 중에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회장한테, 제가 강의할 적에 그 회장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수지리학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의도 했고, 또 그분한테 저희 사무실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나라 망하는 이유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라 살리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연구 자료를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이 나라 살리는데 좀 같이 동참 좀 해주십사.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 단체를 그 포럼에, 서울 무슨 포럼에 그 회장님한테 비영리 단체를 우리가 다 구성을 해놨거든요. 법인 다 만들었어요. 단체를 다 물려줄 테니까 이거를 그 단체에서 좀 나라 살리는 걸 한다면 이 나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하십시오 했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또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다가, 그 단체 카톡에다가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 포럼도 궁극적으로는 나라 살리기인데, 자,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인재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얼마든지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 단체에다가 회장 자격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했더니 공개 사과해라 그래, 날 보고. 공개 사과는 무슨 공개 사과? 솔직히 얘기해서 나하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본다 그러면 아마 공개 사과는 그쪽에서 해야 될 거예요. 회장이 아니라면 제가 말을 안 했죠.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만큼 자료도 다 줬고 이해를 했으면 당연히 이걸 해야죠. 저는 이 분야에 1000년 만에 이 사실을 밝힌 것이고 35년간 이 분야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학으로 증명을 했고 역사가 증명을 했고 뭐 더 이상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말해줬는데, 그래, 그러한 사람한테도 했는데 말이죠. 이걸 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 박민찬이가 연구해가지고 혼자 이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지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계천 비법 풍수라는 게 그 돈이 약 300억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그거를 예산을 다 뽑아봤는데 6개월이면 덮을 수가 있고 국민 공감대 형성은 아주 쉽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자는 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보세요. 너나 없이 맞다. 정말 그 사람이 지금까지 풍수 연구에서 정계 재계를 다 말했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이 정도라 그러면은요, 국민이 인정합니다. 왜냐?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그렇게 잘못되고 있잖아요. 이젠 공감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국민한테 알리면 국민들이 공감대 형성해가지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체 돈으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단체 돈이 몇 푼 된다고 되겠어요. 그런 그 350명이라는 인원이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박찬정 변호사 만나보고 김정인 민주당 먼저 대표했던 사람도 만나보고 좀 국회의원 전 현직을 많이 만나보고, 그런데요, 정말 애국자가 아무도 없어요. 애국자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이게 뭐 한 10년만 남았어도 제가 걱정 안 해요. 이 나라가 아주 쑥밭되는 것이 10년만 남았어도 느긋하게 하겠어요. 이제 1년도 안 남았다니까요. 1년도 안 남았다니까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의 일이라면, 내 집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업이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다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한테 방법론을 찾고 어떤 제 연구를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걸 실행했을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좀 생각하고, 제가 말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오신다든가 방법론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손흥주가 키우나 였습니다.